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본 후보 등록을 10일 앞두고 함안군수와 거창군수 후보 국민의힘 공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 민사 21부는 국민의힘 함안군수와 거창군수 경선에 출마했던 예비 후보들이 낸 가처분을 모두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함안 지역의 당원 명부 유출 규모가 책임 당원 수에 대비해 상당하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어떠한 조치도 없이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명부 유출에 관한 정황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채 재경선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6.3 지방선거 창녕군수 후보 공천을 무효 처리하고 재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2일 박태승 태원토목 설계사무소 대표를 단수 공천했지만 후보자가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출마가 어렵다는 뜻을 당에 전달했습니다.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인준 무효를 의결했으며 필수 자료 미제출도 공천 취소 사유로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창녕군수 선거에는 국민의힘 성낙인 현 군수 1명만 이름을 올렸으며 민주당은 후보 재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1조 3,68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 작업을 공급합니다. 중동지역 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한 지역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부산시는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5천억 원 늘렸습니다. 시는 이번 운전자금 확대 공급으로 기업의 자금 공백을 줄이고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부산경제진흥원 심사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지역 14개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산 지역 청년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부상청년 만원 플러스 문화패스 신규 대상자 모집이 지난 30일자로 조기 마감됐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만원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산시의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문화 정책입니다. 올해부터는 10만 원권과 5만 원권 등 권종별로 분리 모집했는데 5만 원권은 1,000명 모집에 8,700여 명이 몰리며 3분 만에 마감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부산시는 대형 기획사 위주의 공연에서 벗어나 지역 축제와 지역 소규모 공연사 패키지를 구성해 문화 생태계의 다양성을 강화했다며 예산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6년간 교권 침해가 이어졌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교사노동조합은 같은 학교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년간 한 명의 특수학생 학부모로 인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실이 무너졌다고 고발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담임교사 4명이 거쳐갔으며 이 중 한 신규 교사는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극도의 공황장애를 겪다 다량의 약물을 복용해 응급실에 이송되기도 했으며 결국 교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특수교사는 학부모의 감시 속에서 불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현 담임교사는 정당한 안전지도에도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경남교사노동조합은 교육감에게 가해 학부모를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과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나는 후보자다. 오늘은 금정구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김 후보는 중앙부처와 부산국세청을 거친 행정 전문가이자 변호사로 금정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했는데요. 지금이 금정의 저성장 기조를 끊어낼 대도약의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이재명 정부의 균형 발전 의지,
부산 발전 의지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강력하고 분명합니다. 부산은 획기적 도약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금정도 대도약, 대전환의 기초를 잡아야 합니다. 금정에서 예전처럼 교육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온 사람들로 상권은 활성화되고, 다시 상권이 활성화되면 그곳에서 문화가 생성되고, 그래서 다시 사람이 모여드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금정의 교육과 문화가 부산의 중심에서 나아가서 부산, 울산, 경남의 중심이 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전남도청 재정경제부 부산국세청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또 변호사로서 일하면서는 민생의 다양한 현안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였습니다. 저의 이력과 경험이 금정의 현재의 저성장의 기조를 바꾸고 금정 대전환의 도약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감히 자부합니다. 금정 구민 여러분, 금정 대도약 함께 김경지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네. 국민주권정부의 의료정책의 국정과제는 지역 의료 간 격차 해소, 공공의료 확충입니다. 이 과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최근 지난 2월에 필수 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필수 의료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침례병원이 이제 정상화, 공공병원화하는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선거 시작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침례병원 정상화, 공공병원화에 대해서 금정구청장으로서 지역 주민의 가장 큰 현안에 대해서 함께 손잡고 정부와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우리들의 현안을 정확하게 전달을 같이 하여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십시오. 기본에 충실한 금정을 만들겠다. 왜냐? 금정은 24시간 응급 진료가 가능한 지역 응급 의료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의료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역 응급 의료 체계 바로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윤희련 금정구청장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윤 후보는 지난 1년 6개월을 도약을 위한 기초를 다진 시간으로 정의했는데요. 구서IC 일원의 랜드마크 조성을 통해 금정을 부산의 새로운 관문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포부입니다. 함께 보시죠. 예, 제가 2024년 보궐선거로 당선되고 약 1년 6개월 동안 금정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작년 말 현재 공약 이행률이 92.6%에 달합니다. 우리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제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을 하였고, 노후 주거지 정비를 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312억 원의 예산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제2국민체육센터에 225억 원, 그리고 부산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두 건 공모사업에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고, 남산동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해서도 80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이런 예산들이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게 됩니다. 앞으로 제가 약속한 부분들, 그리고 확보된 예산을 활용을 하여서 금정구의 충분한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앞으로 4년간 저에게 더 기회를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번에 다시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금정구의 수건사업 해결을 위해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금정구 지역 현안사업 공론화 위원회를 조직을 하여서 이 위원회에 전문가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검샘로 개통 문제, 그리고 상수원 보호구역 정비 문제,
그리고 침례병원 정상화를 포함한 의료 공백 문제를 지금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금정구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사업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요. 태광산업이 인근에 있는데 태광산업 부지를 복합 개발하는 것과 맞물려서 금정구 IC 이론을 금정구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노포역 이론을 정비를 하여서 앞으로 향후 있게 될 행정통합에 대비해서 이 지역을 광역교통의 중심망으로 키워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보면은 바다 위주의 관광에서 차츰차츰 내륙 관광으로 옮겨가는 추세에 있는데 금정산 국립공원이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금정산 범어사와 북문 사이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범어사와 그리고 금정산 회동수원지를 이어지는 그런 관광벨트를 구축해서 금정구의 관광객 유입을 강화를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사 IC 이론을 부산의 랜드마크, 금정구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사업을 1호 공약으로 삼을 생각입니다. 향후에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을 하고 그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7일부터 사흘간 영남루 및 밀양강변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축제는 아리랑 시대를 넘어 미래로를 주제로 아리랑을 현대적인 감각과 새로운 콘텐츠를 더해 미래 세대와 세계인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축제로 진행됩니다. 특히 축제의 백미인 밀양강 오디세이는 사명 세상으로 간다를 주제로 드론 퍼포먼스, 국궁 불화살, 화약 특수 효과, 플라잉 액션 등을 입체적으로 연출해 관람객에게 잊지 못할 밤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아리랑 주제관과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비롯해 축제 마지막 밤에는 드론 불꽃쇼도 펼쳐집니다. 지난달 부산 지역 소비자 물가가 전년보다 2.3%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의 4월 동남권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면 부산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9.09포인트로 전달보다 0.3%, 전년보다 2.3% 각각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휘발유가 지난해 대비 21.7%, 경유가 32.5% 오르면서 교통 부문이 8.8% 상승했고 오락 문화가 4.1%, 기타 상품 서비스가 3.9% 올랐습니다. 생선류와 채소류, 과실류 등으로 구성된 신선식품 지수는 전월 대비 5.3%, 전년 대비 8.8% 하락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6일부터 24일까지 수산물 특별 할인전을 개최합니다. 마트와 온라인몰 등 전국 56개 판매처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들은 명태와 고등어, 갈치, 오징어 등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300g 내외 국민실속 자반고등어도 별도 할인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입니다. 자세한 행사 정보는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산 금정구가 청년 창업가들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차료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지원 대상은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으로 부산에 사업자 등록을 한 뒤 3년 이내에 창업해 현재까지 영업 중인 소상공인입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 창업가에게는 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총 18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금정구는 올해 시범 사업으로 3곳을 선정해 지원하고 향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경남 양산시가 시 승격 30주년을 맞아 오는 29일까지 옛 양산의 발자취를 발굴하는 민간 기록물 수집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대상은 1996년 이전 양산의 역사와 생활상, 마을 풍경 등을 담은 사진이나 문서로 기록물을 소장한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거쳐 대상 1명에게 상금 200만 원, 최우수 1명에게 100만 원 등 총 9명을 선정하며 선착순 참여자 50명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수집된 기록물은 시 승격 30주년 기획 전시와 상설 아카이브 구축 등 기록유산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남도 청소년 한마음 축제가 오늘 16일과 17일 이틀간 양산 웅상 센트럴 파크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29회를 맞는 이번 축제는 2026 양상 방문의 해를 기념해 경남도와 양산시가 공동 주최하며 청소년과 도민 등 6천여 명이 참여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펼칠 예정입니다. 축제 기간에는 청소년 댄스와 뮤직 경연 대회를 비롯해 숲에서 체험 등 양산의 지역 특색을 살린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또 청소년 유공자 30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되고 경연 대회 등에서 총 24점의 시상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4년 전인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4년 만에 지방 권력이 교체되면서 여야의 희비가 갈렸었죠. 당시 2018년 지방선거 때와는 정반대의 기록을 썼었는데요. 올해 6.3 지방선거 결과는 어떨지 4년 전의 기록을 차선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차 기자,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한마디로 정권 안정론의 승리였습니다. 당시 선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단 22일 만에 치러졌는데요. 이 유권자들은 신임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2022년 당시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이 12곳, 더불어민주당이 5곳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12년 만에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이 지방 권력이 교체되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이 당시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가 20%포인트에 가까운 격차로 첫 4선 시장 고지에 올랐고, 인천을 비롯해서 대전, 세종, 충남, 충북 등 충청권 4곳도 모두 국민의힘이 탈환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전국 지도가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민주당 14곳,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이 차지해서 2022년 완전히 뒤바뀐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완승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주목해 볼 만한 점은 투표율이 당시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이 부분도 분석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지방선거에서 주목할 점은 전체 투표율입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이 50.9%로 집계됐는데요. 이 직전에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이 60.2%였는데 이것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낮았습니다.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보다 2%포인트 높아서 역대 지방선거에서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로 기록됐습니다. 특히 지역별 격차가 컸는데요. 당시 서울은 53.3%를 기록했는데 광주는 37.9%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하며 민주당 지지층의 투표 포기 현상도 나타났던 선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과반 투표율을 겨우 넘긴 지방선거로 기록된 이유가 또 20, 30대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선거 이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투표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들여다봤더니 20대는 36.3%, 30대는 37.8%가 투표에 나서서 특히 이 30대 투표율이 매우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연령대는 70대로 75.3%로 집계됐는데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투표에 처음으로 참여한 만 18세 투표율도 36.1%에 그쳤습니다. 성별로는 여성이 52.5%, 남성 50.6%로 여성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았습니다. 제7회 지선과 비교하면 남성은 80세 이상, 여성은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투표율이 하락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지선에선 보수 성향이 강한 중장년층이 투표에 적극 참여하며 정권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 후보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요. 이번 선거는 지난 선거에서 침묵했던 청년층이 얼마만큼 투표장으로 향할지도 승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4년 전 정권 안정론이 이번에는 어떤 민심의 흐름으로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